제 작품은 아시다시피 전부 연옥이라는 사후세계의 세계관을 그리고 있고, 그 연옥을 만들게 된 문장이 하나가 진짜 태초에 있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깊은 깨달음 중에 하나를 정리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기 타이틀로 있는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낳는 것과 같다 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됐고요. 이 내용은 좀 깊이 들어가자면은 저희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제가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죽음이 미래에 발생한다. 그때까지 어떻게 채워야 살아야 되고, 제 자식도 저로 인해 태어나서 결국엔 그로 인해 죽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모든 생명한테 부과되는 어떤 임무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은 다시 태어나서 또 죽기 전에 어떤 대안 공간에서 현세를 미리 포기한다거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생사의 섭리를 약간 벗어나서 탈출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필요하다, 인류한테는. 그런 것에서 제가 연옥이라는 가톨릭 혹은 불교에 있는 개념을 임의로 가져와서 해석해서 제 나름의 연옥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영어로 신펄가토리라는 세계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 연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제 해석과 앞으로의 로드맵 같은 것들이 간략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작품들을 쫙 설명을 하면 작품은 전부 스케치에서 시작을 해서 스케치로 어느 정도 1차 완성을 한 후에 그것을 다시 스캔하여 디지털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로 완성된 작품은 디스플레이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개인전 때는 최대한 여러 가지 실물 재료로 인쇄를 해서 실물 캔버스 혹은 실물 실버 패트 혹은 실물 홀로그램 등의 다양한 재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실물로 캔버스 위주로 액자를 제작해서 가져왔고요. 작품들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실물의 스케치와 2단계 디지털 완성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기 스케치들 몇 개는 걸려있거든요, 완성들이.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바꿨나를 추측을 해보고 과정을 이렇게 즐겨보시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인내의 연옥이라는 작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의 7가지 선, 인간의 7가지 선의 작품 컬렉션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인내를 가지고 주제로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들은 전부 이렇게 땡땡의 연옥식으로 주제를 갖고 만들지만은 보시는 분들이 캡션이 없듯이 그냥 무시하시고 자유롭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연옥의 풍경 시리즈는 말 그대로 풍경이다 보니까 슬픈 사람한테 슬픈 풍경을 보여요. 풍경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석은 완전히 자유롭다. 풍경이라는 것, 특히 연옥이라는 건 그만큼 좀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내의 연옥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 그림 밑에 더 가시밭길이 있었다라는 상황을 상상을 하고 만들고요. 가시밭길이 끝나서 이제 금길로 이어진다. 앞으로 이제 그동안 오래 인내했으니까 그런 금길만이 펼쳐지리다. 이런 테마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NFT 혹은 실물을 구매했을 때 그 반대로 NFT나 실물을 같이 세트로 보내드리게 되고, 이것이 그 소유자의 집에 이 선을 영원히 그 현재 과거 미래에 영원히 선을 제공하는 일종의 구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짤문점하고 좀 연결이 있지만은 그 부분은 너무 딥할 것 같아서 고요. 그래서 인내 연옥 혹은 겸손의 연옥을 가진 자는 그런 인내 혹은 겸손이 그 사람에게 깃든다라는 테마로 만들어져 있고, 반대로 그 7가지 선에 반대에 해당하는 7가지 죄악의 연옥들도 있는데 그것은 면죄부로서 적용을 하는 작품들이고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제 안 가져왔고, 최대한 밝은 톤의 작품들, 그런 선과 동목의 작품들을 가져왔고, 이거는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연말이니까 좀 내년에 안녕을 바라면서 그런 톤의 작품들을 구성을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스터로 선정을 했던 메인 작품인데, 열매의 연옥이라는 작품으로 지금 인드게임님이 기획하신 청담동 제일린 갤러리의 전시에서도 10개 에디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중에 이제 실물 에디션을 하나 가져왔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있는 결실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결실이라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사람이 어떤 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키우는데 그것이 다 그 순간순간마다 모양이 다를 것인데, 그 현세의 결실이 그대로 연옥에서 어떤 꽃이 피고 있다면을 상상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열매들이 엄청 많은 어떤 장소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피어나는 열매 형상들은 다르고, 특별히 이번에는 메인 작품을 이제 연말에 전시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톤과 이 그린 톤을 가지고 딱 포스터를 만드니까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불렀다는 비하인드 알려드립니다. 끝!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남성적인 터치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이거지, 약간 이런 에너지를 제가 확 느끼면서 만들었다는 작품이고요.
그 유교에 4단 7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4단 7정이 사실 연옥 컬렉션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4단 중에 시비의 연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할 때 표현해서 그 시비이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가는 그 마음에 대한 작품입니다. 그런 연옥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스케치가 아마 저기 걸려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스케치의 단계에서는 일종의 풍경이 좀 일으키는 좀 굉장히 구상적인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었는데 이거를 스케치에서 디지털로 옮기는 과정에서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완성을 했다. 이 작품은 특별히 제가 연결을 지어본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곡성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좀 맥락이 비슷하다. 왜냐? 곡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인간이 무지에 대한 공포가 있다. 반대로 야 이게 답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한 폭력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 시기를 어떻게 가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영화 곡성이기도 하고 제가 만든 이 작품이기도 해서 이 시기의 연옥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사단 7정 컬렉션도 작품은 당연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중에 리스팅을 하지 않을까 원오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망더 혹은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희망에 단축할 때 희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7가지 선의 제품들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었고 어떤 밝게 빛나는 희망들이 나한테 막 뿌려져서 내려오는 상황 그리고 이 뒤에 붉은 톤으로 처리가 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서양 판타지적으로 생각하면 드래곤 같은 생명체가 있다고 할 때 그 피부 안에 어떤 생명의 근원 같은 것이 이렇게 꿈틀꿈틀 두근대는 상황 같은 그런 모습을 구현을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으로 희망을 좀 완성했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런 구 형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무언가가 다시 터져 나가서 공간을 이루는 그런 과정도 좀 이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제가 9번째 연옥 이후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반복해서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구조물 모브제는 고대 고인돌 혹은 일본 신사학 전문을 가리키는 토리에서 가져왔고요.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문 형태의 구조랍니다.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토리나 고인돌은 그걸 넘어가면 왠지 사후세계로 될 것만 같은 입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사후세계 안에서도 이런 출구 입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임의로 그런 형태를 좀 공통적인 작품들로 밀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걸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꽤 추상적인 터치로 이루어진 것 안에서 공통적으로 이루는 구상의 표현들이라 이걸 시그니처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희망 연옥 여기는 이제 그런 작품들 이렇게 크게 뽑은 작품들의 스케치 상태였던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 소스를 가져와서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는 이거 일일이 그렇구만 뭐 마카나 혹은 브러쉬로 채색을 하고 그 위에다가 펜으로 묘사를 해나가면서 이런 구조로 완성을 했고 이 그림이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저 뒤에 붙이네요. 초록색과 빨간색의 대비로 완성이 되었는데 왜 그런 톤으로 완성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비교하는 재미와 원래 실물이 가졌던 그 재미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고 이것도 당연히 원오브원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스케치에 스탬 정도에 드리는 방식으로 이번 전시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옥의 풍경 심시너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100점의 연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중간 정도 넘버의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믿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혜를 표현하는 지혜의 연옥과 믿음의 연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두 작품 때는 제가 특히나 처음엔 꽤나 다크한 주제와 사후세계 저승을 있는 그대로 좀 어둡게 표현하고 있었다면 이 작품들 할 때에는 NFT 활동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디지털 페인터가 디지털 페인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옥에 어울리는 미학적인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테스트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VHS 같은 그런 비디오에서 지지직 되는 그런 노이즈의 효과, 디지털만이 낼 수 있는 효과 위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컬러와 그 밀도의 극한, RGB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의 극한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구현을 해본 작품이고 그러면서도 선의 덕목을 주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꽤나 밝은 톤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추상화처럼 보여도
여기가 지평선득, 이렇게 가닥이 있고요. 여기 양쪽에 절벽들이 이렇게 있고, 이 세 개 위로 어떤 희망의 구체 같은 것이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장 같은 것을 연옥으로 나름대로 표현해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혜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혜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순간을 스스로 느낄 때에 비롯한 것인데, 인간의 인지 속에 여러 가지 사고와 시간과 공간의 지점이 있는데, 그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뭔가 한 공간에서 일정한 방향을 띌 때 지혜롭다는 것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 이런 공간, 그 다공간이 한 화면에 응축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들이 피어나거나 일어나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혜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느낌의 이런 컬러의 톤이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완성했고, 이 안에서도 보이듯이 이 공간 하나에도 그 고인돌이 이렇게 있다고, 좀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인지 안에 있는 경험들, 소스들이 서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팀은 이제 비교적 최근작이고, 엔드게임님이나 여러분들이 9월 KNFT 전시대 보셨던 그 디스플레이로 전시됐던 가로 3장 중에 한 점입니다. 이거는 시리즈가 사실 달라요. 신 내셔널리티라는 시리즈로 만들어졌고,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런 국민성을 담아내는 영역들로 표현을 했던 작품이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얼의 연옥이라는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얼을 제가 인간, 한국인, 자연인, 신재생의 관점에서 느낀 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가로 작품을 특별히 준비하고 싶어요. 혈액선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로는 두 글자 음절의 주제를 가지고 무엇에 연옥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글자 음절로 좀 트라이를 하고 싶었고, 또한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가치가 더 추상적이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제가 연옥의 풍경이다 보니까 반은 구상, 반은 추상을 적절한 비율로 섞는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 한 80~90%의 추상을 처음부터 추구하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내용에 대해 엄청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를 저는 모계 사회로서의 고대 한국에서 찾았고, 그 여성 중심에서 퍼져나간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코드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발견해보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스하면서도 그간의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풍경과 현 근대 사회의 모습과 그런 개념들이 다양하게 나타내져 있으면서도, 인쇄하고서도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그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극한의 픽셀에서의 컬러 변화가 잘 담겨서 나와가지고 아주 마음이 좋다, 그런 것이 되고요. 비하인드는 이 작품은 한 개의 스케치를 하나의 디지털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있던 큰 캔버스의 작품과 여러 가지 에스키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병합하면서 여러 번 바꿔서 만든, 되게 공을 들여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연옥 작품들과 그래도 공통적인 톤, 신모비 작품이구나를 알게끔 하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그 이상의 변화를 나름대로 꾀하려고 도전했다는 것이 이 얼의 연옥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말하기 전에 좀 쉬고 조심하세요. 마찬가지 파운데이션에 이미 이제 올려진 겸손의 연옥이라는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작품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겸손이 그 디스크립션에도 아마 적어놨던 것 같은데, 겸손을 표현하는 순간 겸손하지 않아져요. 겸손이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겸손하지 않아진다라는 일종의 딜레마를 저는 발견을 했고, 그럼에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어떤 전능자의 입장에서 겸손을 내려다보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으로 그 시점을 위로 잡고 하면서 작품을 표현하려고 했고, 최대한 그런 파운데이션의 그 6가지 컬러들이 어느 정도의 밝은 톤을 유지하면서 공통점을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맞는 방식, 그리고 제가 즐겼던 어떤 구름의 표현이라던가 동양적인 생각들을 담으면서 겸손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라고 보시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런 애덕이라는, 러브보다는 체리티, 그런 자애로움에 대한 자애 연옥 혹은 애덕의 연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내려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처음부터 톤 계획을 오렌지, 레몬을 기준으로 좀 하트볼, V꼴로 이렇게 형태를 구성하려고 했고, 그걸 위해서 여기가 이제 지평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절벽의 덩어리들 풍경들이 있고, 또 다시 고인돌로 두 개체를 이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위에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라 라는 상황을 이런 펄실뭉치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 구슬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자애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자애의 그런 여기도 스케치 작품이 나왔는데, 사실은 스케치 뭐 정렬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전혀 이건 룰은 없고, 제가 감각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따다다닥 맞추고 아저씨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불렀다는 작품이고, 스케치 상태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완성본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이 작품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까 은봉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진 비하인드지만은, 제가 낙서를 하다가도 그거 안 버리고 작품도 쭉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비하인드는 이런 검은색 이런 것들은 원래 낙서였어요.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안 버리고 거기에다가 컬러도 넣고 추가적인 표현을 해서 완성을 했고, 이 작품도 이제 디지털로 해서 완성한 이미 끝난 작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품의 디지털 완성도는 전시하지 않았고, 추가로 알려드리면 아까 그 옥성하고 비교하면서 알려드렸던 시기의 연옥은 스케치가 이거거든요. 이것과 저기 하늘색, 청록색, 금색의 작품을 비교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그 시기를 찾아내려고 했구나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는 박품의 연옥. 그쵸, 저기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컬러 없이 한 톤의 컬러로 완성을 했던 작품인데, 그거를 저렇게 발견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지금 청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의심 구매이라는 작품. 다소 의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거나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의심이라는 개념은 저는 세계에 대한 의심, 내가 있고 이 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혹시 이것은 꿈이 아닐까, 혹은 이 세계가 현실인지 연극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의심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가 좀 걸렸는데, 스케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산소와 동형산소처럼 표현을 하고, 그것을 묻은 컬러를 사이케델릭하게 바꾸면서 이 세계에 대한 의심이 환각처럼 튀어나와 던졌을 때 그 세상을, 그런 문장으로 이제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특별히는 이 작품의 디스크립션을 되게 잘 오픈시에 기술을 해내고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디스크립션을 그렇게 쓰고 일종의 가사처럼 쓰려고 했거든요. 그 가사에 맞게 이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크립션이나 주제가 명확하게 해서 나온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들도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제나 디스크립션을 정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독특하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픈시 제네시스였고요. 8번 부친의 연옥이라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인 아버지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부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작품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는, 남성은 저도 그렇지만 스스로 10달 배 아파서 자식을 낳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런 개체에게도 그런 부성이라는 것을 실존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 삐뚤었던 생각으로 표현을 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 디스크립션에는 표현이 되었는데, 이런 개체가 이렇게 크리처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의 아버지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콧대가 되게 높고 안함으로 인해서 눈이 없는 어떤 개체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 아버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입속으로, 제가 어렸을 때 한 생각이지만 입속으로 쓱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내가 그 집을 아버지 뱃속에서 지고 산다면 어떨까 라는 되게 이상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린 레드 투톤의 대비를 단순하게 쓴 작품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후반 갈수록 컬러가 되게 밝아진다든지 아니면 고밀도의 픽셀에서의 시도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힙성이다 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은 30대 에디션으로 그때 오픈시를 해서 처음 이제 오픈시 시작을 할 때 했던 작품이라 저도 되게 기억이 남고 좋아하는 작품이죠. 이것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같이 완성한 작품으로 가정의 연옥이라는 표현이고요. 역시 알기 쉽게 집이라는 곳이 정당한
가운데 있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을 좀 추상화시켜서 원래는 이런 집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집으로 표현하면서 이 집 안에 내가 있는데 앞에 하천이 있어요. 실제로 중랑천이랑 하천 그 안에서 어떤 이질적인 어떤 생각이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을 표현을 하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은 이라는 문장처럼 그런 생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일 수 있는 생각, 그리고 연옥에 대한 개념들이 가정에 있었던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대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거꾸로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된 풍경 그리고 반 피처의 작품이 없어서 오히려 희소해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비매. 왜냐? 1번 연옥이다 이것이. 인생 리스팅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요때는 제가 갖고 있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하면서 진짜 저승 그 자체의 이미지,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런 걸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정한 주제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연옥에서 생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연옥을 이루는 것은 아마 무생물인 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재 질감으로 모든 것이 풀이 있지만 풀도 화석이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요소가 되게 많은데 황량해야 된다라는 마음속의 주제가 있었고요. 그것을 그대로 담으면서 안정감 있는 구도로 좀 있을 법한 풍경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옥의 연옥이라는 주제로 되게 애정하고 이거 어떻게 모빌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좋았던 일 중에 큰 게 두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종상 영화제와 춘사 국제 영화제에 이제 시상과 홍보대사로서 활약을 했던 점이고, 그때 최근에 이제 대종상 영화제 때 시상식에 올라가서 시상을 이걸 드린다라고 했던 그 작품이고요. 이 작품 경우도 30개 에디션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30번째를 이제 그 미술상 수상하신 외계인 팀에 드렸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모세의 연옥이라는 작품으로 성경의 모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세계 그리고 최근의 세상을 뜻하는 한자어에서 같이 중의적인 세계의 의미를 담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할 때는 2020년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이럴 때라 그때 당시에 최근의 세상을 떠올려 보니까 등장하는 코로나들의 형태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고인돌의 작품을 처음 오브제로 사용한 그런 작품이고, 약간 바다 같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양수 속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체가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어떤 피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 아이에게도 전염이 가는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대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일까? 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그럼에도 성경에서의 모세를 생각하면 구원이 올지도? 라는 어떤 일종의 희망, 그런 것들을 담으면서 완성을 하고 싶었고, 이 작품을 해놓고 나중에 비하인드 대종상의 작품을 출품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폰트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좀 맞춰보고 폰트 컬러도 바꿔보다가 괜찮은데? 하면서 선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시상식 쪽에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많이 좀 홍보에도 쓰시고 해가지고 요 보드 인쇄된 이미지로 되게 이것도 좋아했고, 이제 30번 연옥하고 아픔의 연옥이라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박해일 배우가 이제 정사각형 버전 그리고 정식 버전을 같이 춘사 영화제 때 수상을 하시는 거 저도 좋아했고 팬분들도 좋아했고 이 배우님 본인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나름대로는 되게 행복한 작품이고, 또 배우님 특유의 그 순수하면서도 슬픈 이미지가 있는데 주제가 아픔의 연옥이다 보니까 이게 참 잘 어울린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점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일화나 상황을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으로 고인돌의 형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마음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 광활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내 신장 내지 살덩어리라고 할 때 그 살을 떼내는 듯한 아픔을 구조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고, 그 아픈 상처들의 어떤 관계를 내 뭉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의 실들이 막 발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진짜 여자친구, 오래된 친구들, 뭐 여러 가족들을 한꺼번에 잃던 순간이 2016년 가을, 그거에 대한 되게 큰 쇼크와 나중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이때 참 그랬다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요. 블루와 핑크가 교묘하게 섞인 톤이 앞에 스케치에서 보지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작품들에도 좀 없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그런 달콤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좀 우울할 수도 있는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아픔의 연옥이라서 되게 좋아하고, 이것도 디스크립션을 예쁘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라 오픈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름 같은 표현들은 좀 우키요의 일본 전통악 같은 감정도 있어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 사이즈로 뽑아도 돼서 꽤 괜찮고,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
희한하게 5월 성수동 전시작 때도 이 작품이 순서상 마지막이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12의 연옥처럼 이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 자체는 같은 시점에 춘사영화제 이제 무신성 배우한테 신남상으로 수상이 되었던 작품이고 제 30번 에디션은 이제 이분께서 받아가시고 이 작품은 안식의 연옥이라는 작품입니다. 오픈시에서 사실 디스크립션을 감추기를 해서 디스크립션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세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안식이 온다 이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고 영감을 받았던 명확한 그 영감의 체가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60, 70년대 첫 번째 헤비메탈 밴드 블랙 사바스라는 미국 밴드의 Heaven and Hell이라는 엄청 레어한 헤비메탈 명곡에서 가져왔고 그 주제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노래는 당신이 어떻게 살기에 따라서 이곳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바스 안식이 온다라는 개념이고 그런 개념을 작품으로 가져오되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블랙보다는 블루로 그리고 어떤 큰 우주 내지 우주를 담는 공간 동굴 같은 공간이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된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고 역시 가운데 이런 고인돌의 오브제들이 존재하면서 동굴의 구체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천장에 있는 표현들이 종이들이 있고요. 동굴을 특히나 생각했던 것은 어떤 구석기 시대 벽화들의 장소도 그렇고 저에게 있어서는 또한 여성들의 그 모체, 자궁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근원 같은 게 동굴의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빛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미지로 제가 인식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이런 깨달음에 대한 장소를 일단 천장에 있는 그런 아치형의 구조로 만들고 싶었고 노래가 60, 70년대 빈티지 그리고 메탈의 러스티한 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날카로운 형태와 그런 디지털적인 질감들 그런 빈티지의 컬러들을 섞으면서도 안 올드하고 안 유치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애쓰는 작품이고 그것에서 나타나는 그 메탈 공연이 갖는 좀 난전한 매력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아주 좋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는 이제 그간 전시 이력과 이력으로만 보면 이게 뭐지 싶어서 비고란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연옥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연옥이 정보적으로 보면 어떤 장소인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리듬을 짰는가를 이렇게 문단 구획으로 해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